혹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요, 에릭 브레이버맨 박사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뇌의 고유한 화학 신호를 읽어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린 보통 이런 단어들로 자신을 설명하곤 하죠. 근데요, 만약 진짜 정답이 이런 성격 같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답이 우리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우리 각자만의 고유한 화학적 설계도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6년의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단순한 성격 분류를 뛰어넘어 진짜 나를 만드는 핵심, 바로 그 신경화학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만 쫓아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뇌의 본질, 그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섬세하게 조율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뇌의 화학적 시그니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 뇌가 그냥 회색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4개의 개별적인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각각의 공장은 저마다 다른 핵심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전두엽의 도파민, 두정엽의 아세틸콜린, 측두엽의 가바, 그리고 후두엽의 세로토닌, 바로 이 4가지 화학 허브의 균형 혹은 불균형이 우리의 기분이나 능력, 심지어는 만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화학 물질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여러분의 뇌를 주로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4가지 뇌 체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먼저 도파민 체질입니다. 혹시 도전을 즐기고 목표가 생기면 정말 무섭게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뇌의 켜기 스위치, 바로 도파민이 지배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아세틸콜린 체질인데요. 이분들은 뇌의 처리 속도, 그러니까 CPU가 엄청 빠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발력 있고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자, 그리고 가바 체질. 이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소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믿음직스럽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사회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토닌 체질. 이분들은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분들이죠. 감각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뇌 체질이 그냥 재미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격 심리학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빅5 성격 특성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딱 만나는 지점인 거죠. 와, 이 분포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전체 인구의 절반, 무려 50%가 안정감을 주는 가바 체질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는 다 이런 뇌화학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싶죠. 자, 그럼 이런 뇌 체질이 존재한다면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설문지로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026년에 최첨단 진단 기술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종이에 체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QEEG로 뇌파, 그러니까 뇌의 전기적인 리듬을 직접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 ERP라는 걸로 뇌의 정보 처리 속도와 파워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GARS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화학적 불균형에 대한 유전적인 위험까지 분석하죠. 말 그대로 뇌의 완벽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바이오마커가 바로 P300이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뇌의 속도, 즉 정보 처리 속도와 뇌의 파워, 다시 말해 집중력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뇌의 생물학적 나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이 부분이 약해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는 보상결핍 증후군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추진력 강한 도파민 체질이 이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자칫 중독이나 강박적인 행동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 뇌의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개인 맞춤형 뇌 튜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치료는 절대 이거 하나면 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를 조율하듯이 정말 다양한 접근법이 동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족한 뇌체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호르몬을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거죠. 영양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가 있잖아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그 재료인 L티로신을, 가바가 부족하면 L글루타민을 공급해주는 식으로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어요. TMS는 특정 뇌 영역에 자기장 펄스를 쏴서 물리적으로 회로를 다시 튜닝하는 거고요. 뉴로피드백은 뇌가 자기 자신의 뇌파를 보면서 스스로 최적의 리듬을 찾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일종의 뇌 헬스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뇌 회로를 직접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과 개념들이 모여서 그리는 궁극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아프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지금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를 미리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관리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재고,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것처럼 매년 뇌의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매 전 단계라던가 중독 고위험군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혹은 십수년 전에 미리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멋진 비유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뇌는 우리 몸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지휘자가 사용하는 악보인 셈이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접근법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정신 건강에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라는 교향곡을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 뇌의 악보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파트를 바꾸고 싶으신가요?